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자, 오늘은 부모의 기가 세면 자식이 안 풀리는 이유라는 주제로 부모님과 자식의 운명, 그리고 부모님의 기운에 따라서 자식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되면 인성이라는 에너지, 나를 생해주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머니의 기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나를 생해주는 에너지지만 나라는 이 주인공과 생하는 에너지가 항상 1대1의 아름다운 비율로 구성이 됐을 때 정말 아름다운 생이 될 수가 있는데, 나라는 에너지에게 생이라는 이 어머니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자, 이럴 때 에너지의 급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급체가 일어나서 잘못하면 우리가 목숨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에너지 현상에서도 하나의 에너지가 너무나 강해서, 자, 그것을 생이라고 나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식을 주는 것인데, 자, 그것이 나에게 급체로 이루어질 때, 자, 이럴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생으로 내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이 너무 강하면은 에너지의 급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인성이 강해서 내가 좋지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될 때 두 가지 타입의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의 타입은 자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1대1의 그 비율을 무너뜨린 에너지 급체 현상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현상으로, 어머니가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일 때 자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하니까 또 일어나는 현상 중에 보면 어머니의 심각한 무관심입니다.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은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나친 사랑도 독이 되고 너무나 관심이 없는 무관심으로서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도, 자, 이렇게 자식의 앞길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리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성이 강하면, 인성의 기운이 나의 사주 속에서 강하면, 자, 그 상황에서 특히나 대운의 어떤 영향 속에서도 이 강한 인성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을 때, 자, 이럴 때 인성이 강해짐으로써 에너지의 급체 현상이 일어날 때 자식의 앞길이 풀리지 않고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의 사주 속에서 또 아버지의 에너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사주 속에서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인성과 이 재성이라는 아버지의 기운이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너무나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자, 이럴 때도 자식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재성이 강하면 아버지의 기에 눌린다.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식이 잘 안 풀리더라라는 리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재성이라는 것은 주인공인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 그것을 내가 가져오는 에너지인데, 나라는 것이 힘이 있을 때는 가지고 오는 이 물건이 무겁더라도 충분히 내가 들고 올 수 있는데, 나는 약한데 가져와야 되는 물건의 그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면 내가 그것을 들고 오다가 허리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몸이 상하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에서 재성의 기운, 아버지의 기운이 강할 때 자식이 풀리지 않는 현상으로 사주 속에서도 리딩이 가능하게 되는데, 자, 아버지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것도 두 가지의 타입으로 자식에게 어떻게 해를 주고 있는지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리딩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굉장히 강한 어떤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의 법이고 아버지 말을 어기면 정말 큰일 나는 아주 강력한 어떤 아버지의 그 성격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오금을 못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 너무나 억압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리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성이 너무 강한 모습에서는. 자, 이래서 자식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밀고 당기고를 하면서 적당한 이 어떤 간격을 주고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일구어 나가야지 아름다운 사랑의 결말을 이룰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 또한 너무나 강하다라는 것은 매를 드는데 어떠한 자식인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아버지는 자식에게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강력한 어떤 해초리를 드는 모습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자식의 상황, 자식의 어떤 그 핑계나 변명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아버지의 기준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무자비하게 자식의 매를 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자식이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무조건 복종을 하는 분위기로 가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면 자, 이런 어떤 기운들이 폭발을 일으키는 자,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재성이 강하면 아버지의 기에 눌려서 자식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또한 조금 어머니보다는 적극적이지는 못하지만 자,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식에게 때로는 내가 매라는 것을 들므로써 이 자식을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에 또 매 말고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자식을 위로해주는 모습 또한 아버지의 큰 사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재성의 기운이 강하면 아버지가 품에서 따뜻하게 자식을 위로해주고 녹여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매로서 무조건 아버지의 억압으로서 이 아이를 눌려버리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버지의 강한 어떤 기운 때문에 자식이 풀려나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분만 이런 어떤 성격을 가져도 자식이 잘 풀리지가 않는데, 어떤 분은 둘 다,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나의 사주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올 때 정말 자식은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운명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식이 왜 안 풀리는지를 어머니 아버지의 기운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잘 리딩을 해서 자, 자식의 운명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부모의 기가 세면 자식이 안 풀리는 이유. 자, 세 번째는 부모님의 삶에서 악연이 많으면은 자식이 많은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에서 자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자식에게 오롯이 그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드실수록 이전의 삶에서 내가 악연을 내가 이렇게 만났더라도 그 어떤 악연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자꾸만 풀어나가는 회원 상생의 기운으로 자꾸만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자식이 잘 풀려나가는데, 부모님의 인연에서 악연을 많이 만나게 되고 여전히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그 악연을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자, 그런 어떤 원망의 기운이 가득한 상태에서 노후를 계속적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 자식의 운이 풀리지 않고 그 악연으로 인해서 자식의 운이 막혀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 원리가 왜 그렇냐면 부모의 운 따로 자식의 운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로 맺어진 이 우리의 한 팀을 정말 조상대대로 우리는 줄로 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그 어떤 운명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그 인연 속에서 많은 악연이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자식이 풀리지 않고, 자, 부모님의 역할은 그 자식의 하나의 그 나무로 치면 뿌리 속에 담겨진 흙이라는 에너지인데, 그 흙 속에 수많은 어떤 독소가 많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의 악연들이 많을수록 독이 많은 땅이 되고, 그 독이 많은 땅에서 자식이 영양분이라고 빨아먹는데 결국에는 그 영양분이 독이라는 영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잘 가다가 갈수록 막혀버리는 현상들이 이런 원리로 일어난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모의 기가 세면 자식이 안 풀리는 이유. 자, 네 번째,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간격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지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을 때, 자,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리도 의미하고 정신적인 에너지 차원에서 거리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어떠한 간격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부모의 무조건적인 100%의 사랑 안에서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3살까지는 정말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 자, 이럴 때는 부모가 품속에서 오롯이 100%의 책임감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물질을 주면서 키우는 이제 시기가 태어나서 3세까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3세에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자, 이 시기는 조금 더 간격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도 가고 이제 초등학교 갈 준비를 하는 시기니까 부모의 품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100%의 관심을 내가 3세까지는 주었다라고 하면 70%라는 관심으로 조금씩 관심의 그 어떤 그 농도도 70%로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을 갈 때까지 21세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제 그 관심에서 부모들이 조금 더 많이 멀어지는, 자, 이런 어떤 시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관심이 많았던 시기에서 그 관심이 점점 더 줄어들고 이제 관심이 거의 이제 멀어지는 시기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이 자식이 부모의 둥지에서 정말 건강하게 날아가서 인생이라는 큰 어떤 이 정글 속에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법칙들을 무시하고 태어나서부터 3세 때 100%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관심의 농도를 여전히 21세가 되어서 성인이 돼서도 또는 40, 50이 돼서도 계속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내 품속의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이 자식은 이제 잘못되는 길로 걸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연에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관심이라는 이 에너지를 간격을 두고 조절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러한 간격을 무시하고 너무나 강한 어떤 관심을 줌으로써 새는 둥지에서 날아가지 못하고 둥지 속에서 보호만 받다가 결국에는 그 동물적인 본성을 잃어버리고 둥지 속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이런 어떤 효과,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관심을 부모님들이 자식을 정말 잘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돌아섰을 때 자식은 정확하게 자기의 인생을 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이 보통 20세 이상, 30세가 되면 부모님의 나이가 50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때는 부모님이 자식을 정말 잘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부모님이 건강한 기운을 내가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철학적으로 나의 인생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근원적인 그런 깨달음의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식의 밭에 아주 좋은 영양분이 골고루 생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성찰의 기운을 이렇게 높여갈수록 자식은 더욱더 자기 앞길을 잘 닦아가더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로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의 기가 세면
자식이 안 풀리는 이유 네 가지를 오늘 이렇게 사주를 통해서 에너지의 원리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자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주요 주제로 나의 인생으로 잡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은 무시하고 자식의 인생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놓고 돌아간다면 분명히 이 자식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 자식은 정말 알아서 순리대로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믿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